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9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95페이지 62번 문제부터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사갑이 2015년 5월 2일에 취득해서 2020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하게 한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바로 떠올라야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죠. 양도가액은 어떻게?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적용해야 한다는 걸 눈치채셔야 되고,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럼 매감한기에서 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기준시가 1억이고요.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있네요. 3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자, 양도가액 매감기에서 뭘 적용해야 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죠. 3억 원을. 감정가액 없고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1억 4천이고 양도비 지출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 합친 금액이 얼마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이 얼마예요?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자,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 예산 공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하고 양도책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필요경비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양도가액은 여러분 봅니다.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매감기를 적용하는데 매매사례가액이 3억이래요.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 불분명한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자, 없었는데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3억입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입니다. 3억의 절반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얼마?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자, 환산취득가액이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안 구해봐도 돼요. 일단 왜냐하면 이건 숫자가 작아요. 1억 5천 얼마예요? 자, 해봤자 한번 보세요. 취득당 기준가 1억에다가 3% 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1억 5천 300만 원인데 그냥 1억 5천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이 지금 얼마예요? 1억 6천이요. 그러면 자,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커요? 이거. 그러니까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큰 걸 선택해야죠. 그래서 필요경비를 1억 6천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면 양도책은 3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이 양도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책을 최소화하게 한 양도책이 얼마예요? 1억 4천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양도가액 불분명에 매감기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에 매감한기인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공제 합계액과, 특별히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 하고 비교해서 이거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구하는 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환산취득가액 구한다는 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 그런 거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입니다.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부자 씨는 2020년에 다음에 아파트를 양도했다. 이 경우 양도세 양도책 계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5억, 기준시가 4억, 실지 수강 가액 2억 5천, 기준시가 2억 원. 자, 실지 거래 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기준시가는 필요 없어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양도 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2억 5천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빼야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수강 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납부용수이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포함해야 하네요. 없어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용수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그래서 820만 원 포함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것들은 자, 이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벽지 장판 교체 비용이나 조명기구 교체 비용 같은 수익적 출액은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낸 거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자, 양도시 중개보수, 공증비용, 인지대, 자, 이런 것들은 양도 직접 비용이죠?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2억 5천, 그리고 820, 1000만 원, 180만 원 다 포함하니까 얼마예요? 2천.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가 그래서 2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억에서 취득가액 2억 5천에다가 기타 필요경비 지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82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180만 원 합치니까 얼마예요? 2천. 기타 필요경비가 2천이고. 그래서 2억 7천이죠. 5억에서 2억 7천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로 갑니다. 64번 문제로 가는데요. 이 64번 문제는 28회 때 문제에 기출된 건데 요거는 28회 때 이 문제가 좀 제일 어려웠어요. 또 이게 이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논점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가 1분 내에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수험생들은. 자, 그래서 28회 때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에이 하면서 XX 하면서 자,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다음은 근데 이 문제를 끝끝내 한 4분 걸려가지고 끝끝내 풀어낸 수험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끝내 풀어내가지고 이 문제를 결국 맞췄다고 저한테 합격점에서 자랑한 어떤 인천의 한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왜 뭐하러 그걸 쓸데없이 한 3, 4분 걸려서 뭐하러 문제를 푸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제끼고 넘어가서 다른 똘똘한 애들 빨리빨리 문제 손 잡아줘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3번 만점 맞아가지고 저한테요, 교수님 저 만점 맞았어요, 요 한마디 하려고 자, 5기로 풀었다 그랬는데 그런 바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문제만 자, 하여튼 자, 그런 수강생도 있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은 합격만 하면 되는데 무슨. 자, 다음은 고소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고요. 취득과 양도 내역을 보니까요, 양도 가액이 실거래가로 1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실거래가액 9억은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고, 또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이니까 5억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네. 이것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랍니다. 과세긴 과세인데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과세도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해요.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자, 전체 일반적인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9억 원을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한다는 거. 요 계산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요. 계산식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논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전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축에서 정합니다. 매감한기로요. 자, 그래서 양가로 이번 자본적 추출액 및 양도 직접 비용이 1,700만 원이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보세요.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야 돼요. 자, 1세대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이죠.
일반적인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뺀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 양도가액은 지금 10억인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감 한 기를 정해야 되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그럼 얘기가 없잖아요. 자, 조건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 정하느냐?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환산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환산 취득가액은 봅니다. 자,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10억.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5억. 취득 당시 기준가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억 5천이요. 3억 5천. 자, 그러면 약분하니까 2죠? 그러면 자, 2억에 3억 5천 곱하니까 자, 요거 얼마입니까? 자, 요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7억이 됩니다. 그잖아요? 7억. 자,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이 7억이에요. 그러면 자,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이용하는데 이건 일단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7억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냥이 아니라 그냥 기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700만 원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커요? 환산 취득가액이 더 크니까 7억 이것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도 구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더 크니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필요경비를 정해야 되니까.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요. 자, 취득 당시 기준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억 5천. 3억 5천에 여기에 3%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3억 5천에 3%면 3, 5, 15, 3, 3, 9 얼마예요? 1,050만 원이요. 1,050만 원. 1,050만 원이 필요경비가 돼요. 그러면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는 당연히 7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양도가액 10억에서 7억 1,0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가 되냐고요? 10억에서 7억 1,050만 원을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 8,950만 원이 되잖아요. 50만 원이 전체 양도차익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니까 이거 얼마예요? 1. 자, 그래서 2억 8,950만 원의 10분의 1이니까 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구하라고 했는데 얼마예요? 2,895만 원이 되겠죠? 2,895만 원이 이게 고가주택의 비과세권 가지고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이건데 여러분요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 문제는 자, 실거래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나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때 일반적인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양도가액 10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비를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추계해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적용해?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을 이렇게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10억에다가 양도당시 기준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하고 일단 비교해 봤더니 실제 들어간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합계액하고 이게 작으니까 당연히 7억. 자,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구하는데 자,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 3억 5천에 3%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빨리 짧은 시간 내에 마음이 막 급한 수험생 입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두 개의 논점을 파악해 가지고 이거 문제 풀기가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기로 풀어낸 수험생도 있고요. 자, 왜냐면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계산 연습했죠? 이거 하는 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맨날 연습했죠? 그러니까 자, 문제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두 개의 논점을 파악해서 4분 걸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수험생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8회 때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8회 때 사실은 이게 더 크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꼭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하도록 해가지고 단순화해서 좀 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숫자를 좀 단순화해서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했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요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토지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는가 그랬습니다. 항상 양도세 계산 문제 나오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차익 계산 문제인데요. 국내 거주자 김투자 씨는 2010년 2월 10일 취득한 토지를 2020년 10월 10일 타인에게 양도했다. 토지를요.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10억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딱 취득가액이 불명하니까 뭘 적용해야 돼? 메가만기요. 떠올리시고 메가만 적용해야 된다는 거. 해당 토지 취득 당시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없대요. 그럼 뭘 적용해야 돼? 환산 취득가액 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토지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4억이고 양도 당시 개별 공시가는 5억입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합계액은요. 합계액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요? 예? 안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을 뭐로 정해? 환산 취득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은 지금 보니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억.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예요? 5억. 자, 취득 당시 기준가는 얼마예요? 4억. 자, 그러면 10억의 5분의 4예요. 10억의 5분의 4니까 10억의 5분의 4니까 자, 40억이 10억의 5분의 4니까 얼마입니까? 8억이죠? 네. 자, 그래서 8억이고 8, 40. 자, 8억이고.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 구해야 되는데 취득 당시 기준이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억 곱하기 3% 토지 건물 4억에 3%니까 4, 3, 10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4, 3, 10이 1,200만 원이고. 자, 그러면 자, 이거에 양도가액 10억에서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 얼마라고 써야 할까? 8억 1,020만 원을 빼요. 10억에서.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1억 8,8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 대충 이제 환산 취득가액이 불명하다.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계산 공제 합계액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적 취득과 양도 비용이 있었으면 합계액이 있었으면 이거 비교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66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자,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필차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우리가 차, 장, 소, 양도 소득 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계속 개정 내용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 장특공제에 관해서 독립한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랑은 계속 하여튼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해요. 가필, 차, 장, 소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차, 장, 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라고 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건데 다만 양도재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1번에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러분,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차상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공제율을 곱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요. 자, 일단 먼저 장기 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액은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양도 차익 강조하냐면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려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이 장특공제 공제율은요. 자,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와 토지 건물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가 자,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자산은요. 저 보세요.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은 장특공제 공제율은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유 연수에다가 있죠.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율 2%씩을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그러면 2, 3은 6. 그래서 양도차익에 2, 3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15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24%, 15년 이상이면 최대 1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30%까지 장특공제 공제를 정합니다.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요.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6에서 30%까지 공제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요? 근데 3년을 보유해야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주택 같은 것들이에요. 자, 실거래가에 꼭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자, 1세대 1주택일 때 과세가 되잖아요. 자, 1세대 1주택이라도. 그래서 얘네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를 우대하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왕창 해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율은요 8%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의 83, 24%까지 공제를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0년 이상이면 12년이든 15년이든 얘는 15년 이상일 때 30%인데 얘는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데요. 이 장특공제 1세대 1주택 이렇게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올해 2020년도부터는 이 1세대 1주택은 반드시 보유기간 3년 보유도 해야 되지만 2년 거주를 해야지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확대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2년 거주를 못했어요. 보유는 오래 했어요. 그런데 거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율 6에서 30%까지만 적용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2년 거주를 1세대 1주택이고 2년 거주를 해야지만 확대 적용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자, 문제 풀기 전에 장특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장기 보유수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장특공제 공제 대상과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 자, 공제상인 것과 아닌 거요. 자, 우리가 제가 핵심 요약 강의할 때는 다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PPT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봅니다. 공제 대상인 것과 또 공제 대상 아닌 거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요. 보시면 먼저요.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돼요. 국내 소재 자산만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국내 소재 자산만 되는 거지. 국외 자산은 안 돼요. 국외 자산은 안 해줍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 자산은 안 돼요. 국내 자산만 됩니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국유재산 양도시에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3년 이상을 보유했든 뭐했든 국외 자산은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국내 소지하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등기가 돼야지 이게 미등기양도 하면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은 반드시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장특공제라는 지문이 딱 보기에 나오면 그냥 항상 문제 풀 때 장특공제가 나와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요?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반사적으로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3년 이상 보여야 돼요. 그런 거지 3년 미만 보유하잖아요. 자,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또 장특공제 대상은 다른 건 안 되고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만. 자, 그런데
이 토지에서요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요, 이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사업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장특공제를 배제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 포함해서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에는 당연히 주택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제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의하셔야 돼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이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것은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데 그 외 자산, 여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은요. 이외 자산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 자산은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 인구과 하는 거.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1세대 다주택이요. 2주택 이상 다주택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자,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은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조정상 지역 내에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특공제 대상 인구과 아닌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 소지하는, 국외에서는 안 돼요. 국내에 소지하는, 자,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해서 대상이 되는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확인해야 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데 자, 조정상 지역 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외자산 안 돼요. 미등기양도하면 안 돼요. 3년 미만 보유면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 안 돼요.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상 인것과 아닌 것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제율 꼭 알아둡니다. 일반적인 자산은 양도 차익에다가 연수에 2%씩 공제를 적용해서 6에 30%까지인데 양도소득세 과세는 1세대 주택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자, 이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은 올해부터는 몇 년 거주해야 돼?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지만 확대 적용 받는 거지. 2년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인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66번 문제 별 표시하셨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그래서 다시 보니까요. 66번 문제 1번 지문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했다네요.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2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때도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3번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제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할게요. 일단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도 등기된 그 토지 건물은 3%인데 371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몇 프로? 0.3%만 인정하고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된 곳으로 의제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아이고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했어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장특공제나 기본공제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입니다.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가로 잘 봐야 돼요. 항상.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하고에 대해서 적용하고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등재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갑, 필, 차, 장, 소 맞잖아요. 기과가 왜 나와요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 금액은 차, 장, 소잖아요.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맞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67번 문제. 소득세법상 장특공제,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단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그랬는데 요 문제는 24회 때 했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자, 이 단서를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이란 말을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이란 말을 지우고 여기 보세요. 국내 소재 부동산이란 말을 지우고 뭐라고 했느냐면 국내 소재 양도자산이요. 국내 소재 양도자산으로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답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말을 양도자산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소재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놓고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하고에 한정하여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대상은 자 토지 건물의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번 지문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1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런데 이걸 양도자산으로 바꿔놔야지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틀렸습니다. 모두 대상이 된다?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서를 바꿔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고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장특공제 적용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왕창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를 왕창 받을 수 있습니다. 24에서 80%까지요. 3번 장기 보유등재액은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죠? 양도 가액에, 양도 소득 금액에, 취득가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틀립니다. 차장입니다. 양도 차익에. 4번이요. 등기된 비섬용 토지 양도할 때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비섬용 토지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이요. 장기 보유등재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는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전미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전미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율과세 특례를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 다음 주에. 68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등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자, 기출문제 수정한 건데 1번 100분의 70에서 유정되는 미등기 건물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등기 한다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예? 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 맞잖아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요.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에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항상 여러분 장특공제를 보면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4에서 80%. 근데 다만 얘는 왜 안 돼요?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됐잖아요. 2년 6개월 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자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4번 장특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하고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 자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공제를 적용해. 12년이니까 몇 프로? 24%.
자, 그래서 5번은 맞고요. 6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그랬습니다. 1번에 5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자, 이거 물론 이제 조금 불완전하긴 한데 등기됐다는 전제하에서 자, 5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그래서 1번 오고. 2번입니다. 3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은 잠깐 보세요. 이것도 양도 시기를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는, 아니면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배제하는데, 다만 우리가 한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 나온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조정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율도 할증세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한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양도는 7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고 해야지만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7월 1일 이후에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했다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2년 6개월 보유한 상가. 자,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이요. 보유 못했으니까 안 되고. 4번 10년 보유한 미등기 토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죠? 안 되고. 5번 3년 6개월 보유한 파생상품.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파생상품, 주식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70번 문제도 다시 한번 별표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70번 문제. 자, 한번 보니까요. 필요경비는 6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0억 원인, 자,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면 여러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래요. 고가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10년 보유했고 거주도 2년 했네요. 자, 그러면 장특공제 24에서 80%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장기 보유 등재액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그러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우리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양도 차익이요. 일반 양도 차익, 전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이요. 자, 그리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제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요. 실거래가액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똑같이 안분 계산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공제, 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이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장특공제는 이거는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장특공제. 자,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분 계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안분 계산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는 지금 장기 보유등재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고가주택의 이 장기 보유등재액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장특공제를 구하려면 양도차익을 일반적인 양도차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예? 자, 10억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6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다른 조건 없으니까 4억이요. 여기다가 양도가액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니까 얼마예요? 1이고. 그래서 4억의 10분의 1이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4천만 원이 됩니다. 4억의 10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요. 일반적인 장기보유등재액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구해요.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장기보유등재액은 양도차익이요. 전체 양도차익 4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이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택은 장특공제 보유연수 몇 프로씩 적용해? 8%씩이요. 몇 년 보유했어요 이거? 10년. 그러니까 자 80%를 공제율 정합니다. 양도차익에다가 80%. 48, 30이니까 얼마예요? 이거 48, 30이니까 얼마?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장기보증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니까 1이고 자 3억 2천에 10분의 1이니까 장특공제는 얼마예요? 3,200만 원이요. 이렇게 구했죠?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이게 연결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부분 이렇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고가주택 양도차익 4천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장특공제액은 안분해서 구한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4천에다가요. 바로 공제율 적용합니다. 자, 보유연수에 8%씩 10년이니까 몇 프로? 80%. 그러면 48, 32, 3,200만 원이요. 자, 결론이 똑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장특공제액을 안분해서 구하나 안분계산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공제를 적용하나 결론 똑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을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바로 구하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결론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1번 문제도 별표시합니다. 71번 문제도 별표시하시고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등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또 여러분 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206페이지 82번 문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82번 문제까지요. 자,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많이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고개 드시고, 자, 고개를 드시고, 다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합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또 7, 8월 문제풀이 과정을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또 그래도 지난주에 수강생들을 쫙 한 주 돌아보면서 보니까 의욕들이 다시 또 막 불타고 빠졌던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나오고 그래서 막 했는데 이번 주 한 번 또 들어보니까요. 한 주 지났는데 벌써 해이해져 가지고요. 벌써 뭐 빠지고 뭐 하고 그래서 자리들이 조금씩 비었더라고요. 벌써 한 주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7, 8월 달에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있죠. 주변 동료들을 잘 보세요. 누가 탈락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져 조용히. 그랬다가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을 7, 8월 달 휴가철을 거치면서 매년 보면 휴가철을 거치면서 대거 이제 2차 포기해서 내년에 다시 만나요 이런 분들 뭐 등등 해가지고 또 아니면 또 이제 놀다 보니까 이제 리듬이 깨져가지고 또 빠지신 분들 또 강의가 또 밀려요. 그러니까 또 밀리니까 한숨만 쉬다가 또 하는 분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소슬바람이 불면서 8월 중순 지나서 말이 되면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급해지고 이제 막 그동안 또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갈등하다가 결국 이제 2차를 포기하거나 1차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모의고사 첫 주에 1차목을 딱 봤는데 점수가 평균 점수가 30점, 40점대 나왔다. 그럼 바로 그냥 2차 포기하거나 또 아니면 내년에 다시 만나요 이러면서 흔들립니다. 매년 수험생들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은 막판 9,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과정과 우리가 그다음에 쪽집게 하루에 한 번에 끝내는 쪽집게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실력들은 성큼 막 올라가요. 예? 정신없이 막 그때 막판에 막 공부하고 이러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막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막 올라가서 9월 달에 평균 모의고사 점수가 1차 과목 40점대 깔고 그랬던 분들도 그게 팍팍 끝까지 해가지고 10월 달 되면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조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시험장 가서 잘 골라내서 합격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일 전에, 106일 전에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작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시험 끝나고 물어보면 뭘 대답을 잘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막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막 정신없이 외우고 정신없이 막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시험은 어떻게 그냥 합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7, 8월 달 흔들리지 말고 계속 우리가 전진하셔야 되겠습니다. 9, 10월 달에 결판 난다는 거 시험은.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한 번 전과목을 이렇게 수업할 때는 전범위로 강의를 계속 하는 강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력들이 막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여름에 지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야 조금만 참자 잘하고 있어 여태까지 해왔는데 하면서 격려하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별 표시하셨으면 본격적으로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장기 포획공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예요. 1번 장기 포획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에 보유한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정확하네요. 차, 장, 소. 그래서 장기공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2번 미등기 양도자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산, 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삼용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제외합니다. 무조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외한다. 이러면 곤란해요, 사실은. 이것도. 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자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배제되는 거고요. 이것도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원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비삼용 토지, 비삼용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비삼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적용해서 제외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되고 또 1세대 2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낸지 왠지 밝혀놓지 않았네요. 그래서 좀 세모표고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떻든 간에 2번은 자, 틀렸고요. 3번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8%씩을 곱하되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몇 프로? 80%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의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고가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과 장기 포획공제액은 일반 주택과 달리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장기 포획공제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과 고가주택은 자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하고 그리고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하다 보니까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빼기 위해서 고가 주택, 양도세과세 1세주택인 고가주택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은 이렇게 양도차익 계산과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 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안분 계산합니다. 이렇게 안분 계산해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금에서 9억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고가 주택이나 고가 주택의 이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는요. 얘네들 요거만 안분 계산하는 거지 기본공제라든가 세율은 고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똑같습니다. 예?
기본공제로 해서 고가주택이라 해서 기본공제를 안 해주거나 덜 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 똑같이 해요. 세율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고가주택과 고가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고가조합원입주권은 어떤 것만 일반 주택 계산과 다르다고요? 양도차익 계산과 장특공제 계산만 안분 계산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4번 질문을 볼게요. 법령이 정하는 고가주택과 고가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통제액은 일반 주택과 달리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9억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하고 장특공제를 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네. 양도차익과 장특공제액은 이렇게 달리 일반 주택과 달리 계산합니다. 5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조미소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그럴 때는 장특공제든 뭐든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언제부터 보유한이 계산하느냐?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조미소,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조미소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풀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장기 보유통제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과세 대상 등기된 상가 건물 및 부속 토지고 보유기간이 12년이고 양도가액이 1억이고 필요경비가 5천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자,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예? 장특공제 구하라고 했잖아요. 가필, 차, 장특공제액을 구하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5천. 자, 장특공제는 장특기 보유통제액은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이거 일반적인 부동산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유연수율 몇 프로씩이요? 예? 보유연수율 몇 프로씩? 2% 적용합니다. 12년이니까 몇 프로예요? 24%. 장특공제 공제율은 24%입니다. 자, 5천만 원에 24%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24%는 얼마예요? 5, 4, 20, 5, 20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네요. 5, 4, 20, 5, 25. 자, 250, 1,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 되는 거예요. 뭐 양도소득금액 구하라고 그랬으면 5천에서 차, 장, 소, 5천에서 장특공제 1,200 빼면 뭐 얼마입니까? 4,800만 원 되겠고요. 뭐 어떤 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장기 보유 통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73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냥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자 2%씩 적용한다는 거.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한다. 이거고요. 7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이렇게 종합 문제로 있잖아요.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나오는 주 논점들을 쭉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오리선다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선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데 요거는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절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속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하고 안 돼요. 결속물 마이너스가 발생해도 결속물 통산 안 돼요. 주식과 파생상품 안 돼요. 자,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속물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끼리는 결속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 마이너스는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은 결속물 통산할 수 있어요. 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파생상품하고 얘네들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공제할 수 있고요. 2번입니다.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공제한 금액만 그러니까 공제한 금액, 다른 소득금액 계산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아니에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니까 이를 공제한 뺀 나머지 금액만 이번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입니다, 여러분들. 3번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자, 정답은 쉬웠어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계산해요?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따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자, 고가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연습했네요.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체 양도차익이 지금 얼마래요? 네?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이라며요.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이고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0억.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감액에서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0에서 9 빼니까 1이고, 자, 10분의 1이네. 4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자,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4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예? 맞잖아요. 뭐가 이상하다? 자, 1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12억, 10억이 아니라 12억이잖아요. 아, 여러분들 진짜 요거라도 대답을 제대로 해야지. 12억이라니까. 12억, 양도가액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이에요. 그러면 요거 얼마입니까? 3이고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1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억인데 여기에 자, 3억이라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얼마다? 1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아요. 양도차익 계산 시 그런 경우에도 양도가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 적격 증빙도 안 했고 금융거래 그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필요금비로 인정해요? 필요금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문제는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산할 때 옳은 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례 계산 문제가 그냥 계속 나와 있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법에서는 계산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계론 계산 문제처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법은 한 문제예요. 계산 사례 문제가. 뭐 지방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국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아까 28회 시험이라든가 등등 또 작년 30회 시험처럼 문제가 또 계산 사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또 29회 시험처럼 또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양도세에서 계산 과정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풀실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그 다음에 풀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한 문제인 걸.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다른 거 똘똘한 애들 빨빨 손 잘 잡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법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 강의하면서 11월 달에 제일 많이 받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법은 계산 문제가 얼마나 나오나요? 계산은 숫자를 약하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계산 문제가 얼마나 나오나요? 계산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계산 문제 대비는 안 해도 돼요.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따로 대비할 필요가 없다. 자, 하면 되는 겁니다. 평상시 이렇게. 그래서 특히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사례 문제는 주로 제가 이렇게 문제 풀이 때부터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풀고 연습합니다. 자,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옳은 것. 항상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과세표준 구하라는 거죠. 가필, 차장, 소, 기, 과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니다. 양도자산의 보유한이 8년 4개월인 사업용 토지입니다.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2억,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1억입니다. 기본공제액 250이고 양도인도 등기됐고. 그러면 자, 가필차,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네? 1억입니다. 양도차익은 1억이고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1억이고, 그러면 양도차익 1억 나왔어요. 가필 차장, 장특공제 공제해줘야 되는데, 장기보유 등재를 공제해줘야 되는데, 자, 보유연수에 따라서 공제해주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니까 8년 4개월이니까 공제를 몇 프로요? 예? 보유연수 2%씩이니까 28, 16이요.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28을 자 16%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 자, 그러면 가필 차, 장, 소,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책에서 1억에서 1,600 빼니까 얼마입니까? 8,400만 원이고. 자, 가필 차장 소, 기본 공제 얼마요? 250이요. 기본 공제 250에.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요? 8,150만 원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잖아요. 이거는. 가필 차장 수익과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포인트는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 공제 공제율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보유연세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2%씩 적용한다는 거. 이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소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양도소 기본공제는 우리가 보세요. 이제 가필, 차, 장, 소요. 양도책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공부합니다. 기본공제는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은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등기를 유하는 재산인데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 자산이든 아까 장특공제는 국외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는 국외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장특공제는 국외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이든 3년 미만 보유했든 자산의 종류 관계없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상관없이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예? 그래서 등기가 됐는데 양도소 기본공제를 배제한다는 질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나 보유한 등에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차이점을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차이점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기보유통제는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우리가 장특공제하고 양도소 기본공제를 비교해 보면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해 줍니다. 양도 자산별로 공제해 줘요. 양도하는 자산별로. 이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건물 양도했는데 못 갖췄어 안 해주고 또 건물 오래 팔았는데 또 그러니까 건물 양도했는데 장특공제 요건을 갖췄어 그럼 또 해주고 이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양도하는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소득별로. 그래서 어떤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필, 차상, 소,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니까 양도 소득금액별로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부동산 등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1년에 250. 자,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 금융상품, 이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소득별로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에서 각각 기본공제해 줍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문제표를 표시하셨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소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 기본공제 대상은 양도소득 있는 고지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과세 대상과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한다. 그래요? 금방 제가 얘기했어요. 보유기간, 대상,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줘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나 보유기간이나 다 관계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해야 한다 그랬는데 가필, 차, 장, 소, 기과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 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를 빼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금액에서 여기 보세요. 양도소 과세 표준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기과니까 양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하는 거지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란 얘기죠? 소기과니까 소득금액에서 양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한다고 돼 있어야 돼요. 양도 차익이 아니라 자 그런 얘기고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 보니까요. 양도소 기본공제액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및 주식 등의 양도 자산별로 구분하여 해당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장특공제가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고 기본공제는 뭐? 소득별로,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소득별로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양도소득금액에, 자, 양도소 기본공제 공제 방법인데 잘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차례로 공제를 해줍니다. 4번에서 맞습니다. 알아두시고, 5번이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국외산 양도에 대해서는 국내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데, 양도소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자산과 별개로 국외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없다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 77번 문제도 또 한번 별표시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 같이 이제 장특공제랑 묶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한번 알아둡니다. 77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에 있는 거주자는 1과세기간 내 해당 과세 대상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 공제가 또 나왔네.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득별로,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유지분 양도의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공유자별로 각각 계산하며 양도소 기본공제도 공유자별로 각각 공제할 수 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갑과 을 공동소유자산이 있어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다. 자, 그러면 장특공제는 물적공제라요. 사람은 안 보고 이 물건만 봐요. 요건을 갖췄어. 등기되고 3년 이상. 그러면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각각 공제해줍니다. 물건별로. 근데 기본공제는 자, 이렇게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인적공제라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더 받아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가필, 차장, 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할 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까지는 똑같아요. 계산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게 1억이다. 그러면 부부 공동소유인데 지분이 균등하면 요 소득금액을 이제 지분별로 나눠요. 그래서 5천씩 이렇게 5천씩 지분별로 나누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 여기서 기본공제 250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에 돼 있으면 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눠지니까 과표가 반으로 작아지니까 좀 더 낮은 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또 기본공제도 2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에 되어 있으면 양도세를 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까지는 똑같아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소득금액이 이렇게 지분별로 소득금액별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2번 정답입니다. 3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를 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이고,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가 됐는데도. 자, 3번 틀렸고, 4번 소득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하여튼 좌우지간 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도 장특공제와 달리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유기한이 1년 미만인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 자산 종류 뭐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공동소유자 자산은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0대 중소기업 사장인 이성실 씨는 3억 원 규모의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파생 상품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기본 공제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맨날 연습했잖아요. 자, 토지도 팔고 이런 거요. 지금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토지도 팔았으면 토지 팔았는데 양도소 금액이 500만 원, 또 골프 콘도 회원권, 콘도 회원권도 팔았는데 콘도 회원권을 팔았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되죠. 골프 콘도 종합적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이게 예를 400만 원. 또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얼마라고 돼 있어요? 금액은 안 나와. 3억 원 규모라고 했네. 어떻든 간에 뭐 하여튼 상관없고 여기 보세요. 또 그다음에 주식 양도한 건가요?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파생 상품 또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토지에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니까 토지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서는 전부 합쳐가지고 1년에 얼마? 250이에요. 또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250이니까 콘도 회원권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자, 파생상품과는 소득금액 구별되죠? 여기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토탈에서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토탈에서 가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 우리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자,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양도한 고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여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자료이다. 양도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2020년 중 다른 양도 거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 시 기준시가 7천, 취득 시 실거래가 9천.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 필요 없어요. 항상 뭐로 계산해요? 실거래가로요. 양도시 기준시가 1억,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1억 2,500.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있으니까 뭐로 계산해? 실거래가로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 지출액이 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해야죠. 그러면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하니까 양도가액 얼마예요? 예? 양도가액 얼마예요, 여러분들? 양도가액 얼마냐고요? 자, 이거 좀 빨리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자,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원이죠. 자,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에서요.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 얼마입니까?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 경비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이 9천이고 기타 필요 경비 자본적 출액 200이니까 9천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요. 9,200만 원이요. 이런 거 빨리빨리 산수인데 9,200만 원이요. 양도 차익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3,300만 원입니다. 자, 장특공제 해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연수에 자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 일반적이면 2%씩이요. 근데 여기 얼마 보였어요? 1년 6개월 보여. 자, 1년 6개월 보였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3년 보유해서 못했으니까 못 받아요. 그럼 양도소득금액이 그대로 얼마예요? 3,300만 원이에요. 소극기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깔아줘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그러니까 얼마? 250이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가필차장 소기과 과세표준 얼마예요? 3,05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출이 되는데요. 문제 포인트는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차익이 곧 소득금액이 된다는 거.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깔아준다는 거. 이게 가필차장 소기과를 알고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면 항상 제가 생각나는 어떤 합격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위 1%, 전년도 시험 상위 1% 안에 들어가지고 이거 23회 시험 때 그러니까 성남에서 어떤 주부 수강생이 상위 1% 안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 일주일 전에 그 부산에 이제 그 여러분들 합숙하러 그 뭐죠? 검토위원, 시험 검토위원으로 상위 1% 산업인력 관련단에서 연락 와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일당 세죠. 그런데 핸드폰 압수당하고 책만 보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밥은 잘 나오고 그래서 호텔에 갇혀 지내잖아요.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서 들어간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세법 요약집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줬어요. 시험 끝나고 준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 하여튼 생각납니다. 그 수강생이 그 저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대가 어떤 문제 나왔냐 이렇게 전화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이제 오면서 저한테 교수님 그 계산 문제는 가필차상수기 있고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나왔던데요? 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 나와서 하는 말이 계산 문제 나왔냐 그랬더니 계산 문제 나왔는데요. 가필차상 소기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나왔던데요. 이렇게 했다고요. 시험 본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가필차상 소기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문제. 상위 1%.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상위 1%면 2차 거의 안 틀려야 돼요. 자, 80번 문제 봅니다. 신중한 씨는 2020년 아래와 같이 양도했다. 이 경우 양도숙세 과세표준 계산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것도 과세표준과라는 항상 뭘 구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과세표준과라고 그랬으니까 가필차상소기과를 떠올리시면 돼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6천이고 기준가 필요 없어요. 실거래가액 있으면 실지 취득한 가액이 3,800이요. 기준가 있어도 필요 없어요. 실거래가로 합니다. 3,800. 자, 취득세 등 기타 필요경비가 300입니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3,800에다가 기타 필요경비 3천 합치니까 얼마예요? 4,100만 원. 6천에서 4,100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예? 1,000 얼마? 900만 원인가요? 1,900만 원. 자, 그 다음에 1,900.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가필 장특공제 돼야 되는데 항상 보유기간 딱 보세요. 자,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6개월. 3년 보유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안 돼요. 항상 장특공제는 3년. 그러면 자,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1,9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공제 무조건 깔아주죠? 250.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은 이렇게 1,900에서 250 빼니까 1,000 얼마입니까? 650인가요? 1,650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81번 문제는 또 보세요. 맨날 반복되고 있어요. 다음 사례에 의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이제 양도차익과래요. 가필차. 갑은 다른 주택 없고 취득가액 등 총 필요경비는 8억으로 가정한다. 고가주택입니다. 실거래가로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으니까 1세 1택 비과세권 갖췄고 2년 이상 거주조건 갖췄어요. 그러니까 딱 눈치채야죠. 장특공제 확대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고가주택 1세대 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왕창 해주잖아요.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는 이게 자 8억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분해서. 자, 안분해서 구하는데 자 여기 봅니다. 양도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0억에서 8억 빼니까 얼마예요? 2억. 양도가액 얼마예요? 10억.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니까 이거 1이고 자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82번 문제는요. 8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2번 문제. 요거 라스트입니다, 오늘. 자, 다음 사례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부담보증여시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부담보증여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건데요. 고자 홍길동 씨는 2020년 10월 11일 특수관계 없는 고자 이부자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조건으로 국내 소재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부담보증했다는 얘기네요. 단독주택의 증여가액이 1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 당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6천이에요. 그러니까 요 6천만 원이 채무액 상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우리 부담보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은 제가 이랬습니다. 뭐냐면요. 부담보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부담보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요. 이렇게 구해요. 부담보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재산가액 그 다음에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건 무조건 같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억. 1억이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1억인 거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억인 거고요. 채무액은 얼마예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지금? 네? 6천만 원. 자, 그러면 이건 항상 갖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항상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조건에 나와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 취득 당시의 재산가액 곱하기 자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이에요. 채무액. 자, 그러면 채무액이에요. 그러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라고 아까 나와 있어요 거기? 얼마인지 대답을 해줘야죠 여러분들. 진짜. 이것도 대답 안 해주고 얼마인지 봐야 되겠구만. 전세보증금 얼마? 6천. 이거 취득 당시 가액은 얼마고? 5천이고요. 5천이고. 자, 그러면 5천이고. 이거 한번.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은 얼마? 5천만 원. 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예요? 1억. 채무액은 얼마예요? 6천만 원. 전세보증금. 자, 1억에 6천이니까 요거 몇 프로입니까? 1억에 6천이니까 몇 프로냐고요? 60%잖아요. 60%. 자, 그래서 5천만 원에 60%면 5, 6, 30 얼마입니까? 예? 얼마? 3천만 원 되잖아요. 5천만 원에 60%니까 5, 6, 30,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천에서 3천 빼니까 자, 양도가액 채무액 상당액이 되고 6천이고 취득가액 3천만 원 나왔어요. 양도차액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액 계산할 때는 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상가액 같게 되기 때문에 항상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액 계산할 때 양도가액 나오면 뭐가 양도가액이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조건에 나와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그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요까지 봤고요. 83번 문제 세율부터는 다음 시간에 양도세 세율,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그리고 납세 절차, 또 기타 소득세, 자, 그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다음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